안녕하세요. FC 팬심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의 24-25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토크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뛰기 전까지만 해도 발부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뛰기 전까지 총 7경기를 결정하며 회복에 집중을 했지만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지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후반에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승을 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상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토트넘 선수들 중 메디슨, 드라구진, 쿨루셉스키, 베리발, 티모 베르너 이런 핵심적인 선수들이 부상으로 경기를 못 뛰는 상황이었기에 손흥민 선수의 유로파 우승이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로파 리그 우승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손흥민 선수의 캐리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 리그 결승에서 교체 출전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면서 크게 한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24-25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총 10경기 3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조별리그 중요한 시간마다 골을 넣으며 토트넘을 위기에서 구하였고,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장기인 1대1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일으키며 조별리그에서 4위, 프리미어리그와는 다르게 좋은 성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하였고, 토너먼트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부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토트넘에서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흥민 선수의 결승전 경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기 전까지 총 3번의 결승전을 경험을 했어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결승전은 아시안컵입니다. 2015년 슈틸리케 감독 체제에서 대한민국의 좋은 경기력으로 결승까지 갔는데 호주한테 연장전 끝에 2대1로 지면서 준우승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손흥민 선수가 5경기 3골을 넣었는데 그 중에 한 골이 결승전 호주전에서 넣었기에 당시 22살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아쉬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결승전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입니다.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토트넘은 이고 요리스, 얀베르통안, 델리알리, 손흥민, 에릭센,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정말 한 명 한 명의 선수가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심지어 이때 18-19 시즌이었는데 토트넘은 조별리그에서 바르셀로나, 인테르, PSV와 편성이 되면서 쉽지 않았는데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했고, 16강에서 도르트문트를 만났고, 이 경기에서 해리케인 선수가 부상으로 1차전을 못 뛰었는데 3대1 승리를 거두었고, 8강에서는 맨시티를 만나요. 정말 쉬운 경기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1차전과 2차전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으며 토트넘을 4강으로 이끌었고, 4강에서 아약스를 합산 3대3 원정 다득점 원칙으로 박지성 선수 이후 챔피언스리그 결승으로 갔는데 리버풀한테 2대0으로 지게 되고,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고 리버풀 팬들이 노래를 부를 때 자신의 두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승전은 20-21 시즌 리그컵 결승입니다. 리그컵 16강에서 첼시를 승부차기 끝에 정말 힘들게 리그컵 8강으로 갔고, 8강과 4강에서 스토크시티와 브랜드포드를 가볍게 이기고 결승으로 가는데 결승에서 맨시티한테 1대0으로 지면서 준우승에 머물렀어요.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3번의 결승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 중에서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못 넣는 건 경기를 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토트넘 대 맨유 경기에서는 토트넘은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하였고 그걸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반면 맨유는 전반전부터 계속 골 기회를 놓쳤어요. 물론 토트넘에 비카리오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들이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맨유는 토트넘 선수들에 비해서 열정과 간절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비카리오 골키퍼는 후반전에 맨유의 파상 공세를 이를 악물고 막았고, 판더벤 선수는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몸을 날려서 걷어내고,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우승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무난한 토너먼트 대진입니다. 조별리그에서 좋은 성적으로 16강으로 갔지만 토너먼트에서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일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1위로 16강 진출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강팀을 만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던 리버풀이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토트넘은 토너먼트에서 강한 상대라고 하면은 프랑크푸르트를 만났고, 이 외에는 LG 알크마르, 보데,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보면 토트넘이 우위에 있는 팀들을 만나면서 무난하게 결승까지 갔어요. 근데 반대로 맨유는 레알 소시에다드, 리옹,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나면서 기적적으로 결승전으로 갔어요. 이 정도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조추첨에 나올 법한 대진이에요.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써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확정된 상황이고 실제로 로마노 기자가 손흥민 선수가 미국 LAFC와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1년도 남지 않은 월드컵이 주로 미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미리 적응하려고 미국으로 이적을 하는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끝까지 대한민국 대표팀을 생각하시고 희생하시는 거에 정말 감사드리고 어딜 가든 행복 축구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정말 손흥민 선수를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에 한국 축구가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손흥민 선수의 축구를 봐서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 전 세계 축구 역사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남을 것 같습니다.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 to no, man, I still